안녕하세요. 야암산가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첫 노래로 새벽 공방의 꿈에서 만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노래로 새벽 공방의 꿈에서 만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덕에서 구워내는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이탈리아 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이제 식재료와 요리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빵 자체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 빵만큼은 이제 절대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식으로 애용되어 정도로 이탈리아 식문화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빵은 이제 한 번에 크게 만들어서 먹을 만큼 잘라서 파는 것이 특징인데요. 프랑스나 이제 독일과 달리 빵을 반죽할 때 호밀 없이 밀가루만으로 자연 발효를 이용해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빵의 역사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로마 시대 폼페이 폐허에서 발견된 옛날 오븐은 이탈리아에서 빵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오븐은 이제 고대 에트루리아와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재배되는 곡률이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드는데 좀 적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플랜타, 옥수수죽인데요. 주로 이 플랜타를 해 먹었다고 하네요. 그리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빵이 점차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먹는 빵과 흡사한 아르토스가 있습니다. 이 아르토스가 만들어지면서 각 가정이나 마을에서 생존을 위해 중요한 식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굴뚝이 없는 한옥 구조에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작은 화로로 요리를 해 먹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오븐이 있는 곳에는 빵이 존재한다. 이런 말처럼 당시 이러한 화덕 사용은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화덕을 이용해서 빵, 포카치아, 피자 등을 구워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발달하면서 화덕이 이제 정식 오븐으로 개량되면서 빵을 구워내는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화덕을 사용해서부터 빵을 구워내기 시작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요리에 있어서 화덕의 원리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화덕에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재료의 이제 안쪽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식재료의 맛과 향을 잃지 않으면서 고유의 맛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뜨거운 공기 순환으로 열이 직접적으로 반죽에 닿지 않기 때문에 겉면이 심하게 타지 않으면서 속은 알맞게 익어가게 되어 색깔도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띠게 됩니다. 그릴 같은 굽거나 볶거나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름이나 그런 걸 해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좀 겉면이 시커멓게 탈 수도 있는데 이 화덕을 이용하면 뜨거운 공기를 좀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조리 방식보다 덜 탄다고 볼 수 있죠. 좀 더 이제 이탈리아 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너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븐을 써서 이탈리아 빵을 대부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탈리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피자인데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생겨난 피자는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피자의 유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고대 포카치아에서 변형된 게 아닌가라는 설이 있네요. 나폴리를 배경으로 이제 신선한 해산물을 공수받을 수 있었던 이제 남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심심해질 수 있는 담백한 맛의 빵 위에 해산 각종 재료들을 올려서 구워 먹었던 것이 시초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얇은 도우에서 벗어나 두꺼운 미국식 피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가스 오븐 개발로 피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피자는 지금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피자 말고도 이제 이탈리아 빵은 종류가 다양해요. 그 그리시니라는 이제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빵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바게트 모양인데 그리시니는 이제 나폴레옹이 즐겨 먹었다고 해서 나폴레옹의 지팡이라는 애칭이 있는 빵인데요. 프랑스의 이제 롱게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시니는 14세기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의 제빵사 안토니오 브루네로가 처음 만든 뒤에 사보이가에게 바쳤던 것으로 유래되어집니다.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여러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밀가루에 다양한 종류의 곡물과 향신료를 넣어 만들고 전체 요리나 메인 요리 그리고 와인 안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딱딱하고 뭐 여러 곡물을 섞어서 만든다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그 수분이 없으니까 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보니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온에서 놔두면 거의 1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시니뿐만 아니라 뭐 포카치아라는 이제 빵도 있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올리브유와 소금 그리고 간단한 허브를 섞어 구워낸 빵인데요. 이탈리아 서민들이 즐겨 먹던 빵이라고 하네요. 이 빵은 이제 오븐이 발명되기 전에 화덕을 통해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포카치아를 이제 피자의 원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라틴어에서 포카치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시대 때도 있었던 빵이 아닌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포카치아 같은 경우는 밀가루, 그리고 물, 소금 이 세 개만으로 이제 반죽하여 구워낸 빵인데요. 평평한 이제 돌판 위에 반죽을 눌러 구웠기 때문에 파니스 포카치우스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불을 의미하는 포카스에서 이제 기원된 거라는 이제 설도 있습니다. 이 빵은 이제 만들기가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보다. 재료도 이제 세 개밖에 안 들고 이제 집안의 화덕에서도 쉽게 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특징이 토핑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기 때문에 수십 종류의 포카치아가 존재하는데요. 볼로나 지역에서 이제 크레센티나, 중부 지역에서는 이제 스키아치아타라고 불리며 이제 특히 제노바 지역에서는 제노바 피자라 불리며 이 제노바 피자 위에는 이제 채썬 양파를 볶아서 올려준다고 하네요. 그 세 번째 빵으로는 이제 파니니가 있는데요. 파니니는 그래도 보신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카페에서도 이제 빵을 많이 팔잖아요. 그 카페에서 파니니를 파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파니니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간에 먹던 것에서 유래해서 워커 푸드 혹은 이제 워커 브레드라고 불렸는데요. 빵 사이에 이제 고기, 햄, 살라미, 치즈, 샐러드
이런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좀 쉽습니다. 좀 생각하기 쉽죠. 파니니는 이제 이탈리아의 바게트 빵이라고 볼 수 있는 치아바타나 가장 대중적인 빵인 로제타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속에 넣는 재료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의 파니니는 이제 빵을 굽는 도구가 이제 파니니예요. 빵 이름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빵을 구워낼 때 파니니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샌드위치와 약간 다른 점은 파니니는 이제 빵 사이에 치즈나 구운 야채, 햄 등을 넣고 익혀 먹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치아바타라는 빵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말로 하면 납작한 슬리퍼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치아바타는 이제 길쭉한 모양의 거친 듯한 맛을 지닌 빵입니다. 겉면은 상당히 딱딱하고요. 속은 쫄깃하며 식감이 되게 좋은 빵으로 유명한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곡물이 부족해 남은 반죽으로 조금씩 늘려 만들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치아바타는 이제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서 주로 즐겨 먹으며 파니니와 같은 샌드위치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빵은 이제 최소한의 반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빵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막 동글동글한 막 그런 원형의 모양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거칠다라든지 좀 만들다 말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치아바타는 이 빵 또한 이제 발효 반죽을 사용하는데요. 비가라는 원형의 발효 반죽을 사용합니다. 이 반죽 덩어리를 사용해서 반죽을 해야 속은 촉촉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맛있는 치아바타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어, 포카치아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니니,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했던 나폴레옹의 지팡이라는 애칭이 있다고 한 이제 그리시니라는 빵은 먹어봤는데 치아바타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네요. 포카치아는 거의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피자라고 보시면 쉬워요. 거의 피자랑 거의 흡사합니다. 피자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빵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나? 좀 이것도 도우 같이 밑에 빵이 있는데 근데 그 피자 도우는 빵이라고 보는 것보다 그냥 도우라고 보잖아요. 물론 이제 도우도 빵의 종류긴 한데 이제 맛이나 식감이나 그런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포카치아의 도우 같은 경우는 빵이랑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빵 위에 그 각종 이제 기호에 따른 야채나 햄이나 고기라든지 치즈를 올려서 구운 거라 이것도 이제 촉촉한 이게 피자는 좋아하는데 이제 좀 촉촉한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포카치아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했던 그리시니 같은 경우는 바게트 빵인데요, 거의. 그 바게트 빵인데 바게트보다 훨씬 길어요. 바게트도 이제 가게마다 길이가 다른데 바게트도 원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긴 거는 이게 사람 3명 붙여놔도 더 긴 빵도 있긴 한데 대부분 바게트 빵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리시니 같은 경우는 사람 키만한 게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아까 말한 대로 잘라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딱 먹을 만큼 판매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바게트랑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이제 둘 다 딱딱하긴 한데 이제 그리시니가 좀 더 딱딱하지 않나. 그리고 바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좀 예전에 설명했긴 했는데 이제 바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죽을 하고 오븐에 넣어서 이제 구운 다음에 꺼내서 이제 식히는 시간이 있어요.
일부러 이제 바게트는 좀 겉은 좀 딱딱하게 약간 딱딱하게 씹을 정도로 딱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두세 시간을 좀 열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리시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길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게트 같은 경우는 그 막 구운 바게트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각 구운 바게트는 쉽게 먹을 수 있죠. 좀 더 이제 이탈리아 빵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빵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아까 파니니라는 빵을 얘기했을 때, 파니니가 샌드위치랑 비슷한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식빵이나 막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빵을 주로 사용하고, 외국에서는 치아바타나 이제 로제타라는 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치아바타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됐는데, 이제 로제타 같은 경우는 잠시 빠뜨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이제 반죽은 이 로제타라는 빵의 반죽은 프랑스의 기본 빵들의 이제 반죽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구울 때 증기를 사용해서 찌는 형식으로 만드는 빵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후의 맛은 전혀 다르다고 하네요. 속이 비어 있어서 이제 가벼운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반으로 잘라서 속을 채워 샌드위치로 해먹기 좋다고 합니다. 그 주로 이제 좀 두껍거나 좀 맛이 강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빵들이 주로 파니니에 사용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빵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빵 종류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기본 빵집이나 뭐 카페에서 파니니를 만들 때 뭐 식빵이라든지 아니면 바게트 얇은 거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유죠. 그리고 포카치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얇은 빵에다가 이제 피자 토핑을 올려서 화덕에서 구운 빵이라 했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파리바게트나 이제 뭐 다른 브랜드 빵집에서 파시는 피자 빵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잘라놓은 모양이 다르다든지 이제 반죽을 어떻게 꽈왔냐. 그래서 이제 빵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그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한 90%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딱 이탈리아 빵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프랑스 빵도 저는 원래 화덕을 이용해서 많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빵을 거의 90% 이상 화덕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가열해서 만드는 빵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처럼 뭐 화덕에 굽는 빵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빵이라든지 뭐 식문화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두 곳 다 이제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예전에 왕실이나 귀족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분의 상징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파티를 하는지, 뭐 어떤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먹는지가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래서 어느 원정을 가게 되면 그 귀족을 따라서 요리사를 데리고 갈 정도였다고 하네요. 일부러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요리사에게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먹는 음식을 좀 배우고 오라는 취지에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돈도 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제 뭐 맨날 파티를 하는데 그
요리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면 뭐 계급도 많이 올라가고 돈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가 요즘에는 좀 더 많이 프랑스 식문화가 좀 더 발전했는데 원래 기본 테두리는 다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빵과 프랑스 빵이 좀 비슷한 모양이 많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빵을 계속 얘기하니까 점점 배고파지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인데 그래도 누누이 말하던 것처럼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유진아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